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2월 새날이 월요일로 밝았습니다. 1월달 저희는 굉장히 크게 환호했습니다만 1월 마감을 굉장히 불안하게 마감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시장의 대응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증시각도기 월요일날 한국 장전시장에서 같이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오늘의 가장 관심사는 이거죠.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하락을 얼마나 한국이 선반영하였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말에 한국 시장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미국 하락을 일부 반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올까요? 지금이 위기에서 위냐 기냐 여부를 살펴야 되는 때인데요. 위험이냐 기회냐, 지금 이걸 살펴야 되죠. 위기는 항상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죠. 위냐 기냐인데요.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크게 변동성을 가지는 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입니다. 많게는 뭐 조금 더 많이 가지기도 하고요. 일단 고점 대비 이제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의미 있는 하락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고, 뭐 논리적으로는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떨어질 때 됐고 그런 흐름들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가 이번 국면에서 바닥이냐, 예를 들어 추세적인 하락이 되려면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블랙스완으로 이전되면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금은 굉장히 유연해야 되죠. 아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맞구나 하고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유연해야 되는 건데, 유연한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뭐예요? 네, 부지런함, 성실함이에요. 꾸준히 연구하고 살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함. 내가 다가 아니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겸손함.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죠. 그 외에 또 기본적인 덕목은 뭐 인내심, 이런 것들 포기하지 않음,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인내심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뭐 그거는 요 다음 국면에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누구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겠어요? 이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부정론이 많아지면 긍정하라. 아직도 긍정론이 있다면 아직은 조금 더 공간이 남아있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과거에 기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국면이냐면 반대 매매가 나오는 국면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투자는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던져주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팔겠다는 사람이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몰릴 때가 언제죠? 네, 반대 매매 나올 때예요. 제 생각에는 오늘 만약 한국 시장이 한 번 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다 녹이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내일 정도는 반대 매매가 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내일과 모레 정도, 오늘도 일부 있긴 합니다만 뭐 1차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보다는, 오늘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 내일 정도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반대 매매가 내일부터 출현된다면 반대 매매는 기회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계적인 대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미국의 레버리지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이 깜짝 놀란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처리할 것인지 이 여부, 이거를 지금 몰라요. 그쵸? 누가 알겠어요? 자기네들도 지금 얼마나 레버리지를 그냥 끌고 갈 건지 처리할 건지 고민 중일걸요? 주체들도 고민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몰라요. 이 부분은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감안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외국인 매도도 일종의 레버리지의 그 감축, 소위 말하는 디레버리징의 과정이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은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들은 뭐죠? 네, 헤지 펀드들이 연쇄 도산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신용 경색이 오는 것. 신용이 언제 경색이 되냐요? 신용 뭐야? 서로 믿느냐 여부잖아요. 믿느냐 여부인데 저 회사 망할 게 확실해. 근데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멜빈 캐피탈에 누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시타델인가가 돈을 빌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얘네 망할 게 거의 확실해. 그러면 아무도 안 빌려주죠. 서로 못 믿는 과정들이 이제 그게 이제 점차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 경색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심리는 나쁠 때 더 나쁘게 흘러가고요, 좋을 때는 좋게만 흘러갑니다. 즉 나쁠 때는 나쁜 것만 보이는 게 심리고, 좋을 때는 긍정만 보이는 게 심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다시 한번 모드로 돌아가서, 심리가 나쁜 것이 극단으로 가면 기회이고, 여전히 좋다라고 지금 좀 나빠 보이는 거잖아요. 좋은 상황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조금 더 공간이 있고, 뭐 이런 정도로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다 있어 숫자로 떨어지지 않는, 네, 그 맞아요. 숫자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주식시장에서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사람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떻다? 모른다. 근데 한 길 사람 속이 여러 가지 어떻게 된 상황이다? 모여있는 상황이다. 곱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현재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하고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치에서 우리가 경험해본 바로는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고 연타로 나오면 그건 그 매수의 신호다라는 거죠. 매도의 신호는 아니에요. 모두가 매도를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나 그땐 매도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이죠. 지난 3월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해서 무너지는 상황, 저는 코로나를 전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유효하다고 보는데,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보통 한 3차에서 4차까지의 반대 매매가 나왔습니다. 유례 없는 반대 매매였고요. 이번에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게임스탑 관련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지금 뭐 굉장한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약간의 이제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터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결정적인 한 방을 매기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거 뭐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나 주말에 이것과 관련돼서 영화와 책과 생각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했어요. 조만간에 제가 독이 책방을 통해서 저의 고민들에 대한 것들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을, 힐빌리의 애가라고 표현되는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책도 영화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바우먼의 뭐 쓰레기가 되는 삶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계된 아주 복잡한 미국의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0.1%가 가진 자산이 전체 나머지 90%가 가진 자산을 육박하거나 지금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초월하고 있는 이 상황, 뭐 1%가 가진 자산이 확실하게 초월했을 것 같은 10%가 가진 자산은 명백하게 나머지 90%보다 많은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 미국, 그리고 그것의 장본인인 금융에 대한 이런 2008년도 이후에 나는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지 모르겠어에 대한 그런 그 감정의 발로와 그 다음에 적대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항, 이런 것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참전 여부를 결정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냥 제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헤지펀드 하나가 자빠졌을 때 그 반대 포지션을 청산해서 쇼트 스퀴즈가 나오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그 기업의 공매도가 불가능하게 그냥 닫혀있지 않을 경우 공매도 세력이 그걸로 끝이 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가격이 공매도를 처음 때렸을 때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이 가격은 뭐지? 이미 펀더멘탈하고 분리됐고요.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쇼트 퀴즈가 나서 한 방 더 올렸다 내렸다 막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한 방 더 올라요. 그러면 또 다른 공매도 세력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이거는 뭐 신이 내려준 찬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까요? 네,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 바통을 이어받는 세력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뭐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이번 문제로 인해서 공매도에 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공매도가 합리적으로 바뀌든가 아니면 뭐 공매도가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개인들의 입장과 그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냉정하게 투자에 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판을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투자에서는 냉정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좀 주말에 생각을 하면서 걱정에 대해서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과 관련된 뭐 계급 갈등 양상에 관해서는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여러분도 현재 미국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 힐빌리의 애가와 그 다음에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를 같이 보신다면 현재 미국 상황들의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긴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RP 금리가 급등을 했죠. 지난 한 10일간 RP 금리가 급등을 했었는데 지금 RP 금리가 중국의 7일물 RP 금리가 SLF 금리에 근접했다는 얘기는 합니다. SLP 금리라는 건 Stand Lending Facility라고 해서 고정 대출 기관이에요. 고정 이율 대출 기관이 주는 금리인데 이것이 지금 하루 이자율이 3.05%라고 합니다. 그러면 RP 금리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인민은행 쪽에서는 지금 우리는 긴축을 단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논평들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의 금리 상승에 의한 불안감은 이번 주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가? 중국의 지금 부동산 과열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만약에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면 금리 문제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번 주는 뭐 중국의 금리 상황들은 좀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뉴스 중에서 국가통계국이 제조 PMI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2달 연속 하락했다는 점은 별로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거는 많이 없어요. 2일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PMI가 나오죠. 매달 초에 PMI가 나오고 내일은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그 다음에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PMI 지수는 좀 떨어졌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존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는 아마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것과 그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PMI, 이 사이에서 과연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나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일단 회자되는 순간 저는 저거는 있을 것 같아요.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많이 불안해 하실 것 같아서 한국에 대한 대응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건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늘은 생각보다 반대 매매 출회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완전하게 파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 매매 출회가 많아서 시초가가 아주 급락을 하게 된다면 일부 주식으로 현금을 교환할 수 있는 시점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 번으로 나눠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일이 툭툭툭 터지게 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라는 걸 다시 한번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을 가지신 분은 나는 현금을 절반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완화적인 기조에 있고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심리가 경색되면 안 되시고요. 조급함과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조급함, 공포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냉정하게 정말 이때는 정말 게임하듯이 냉정한 심리를 가지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장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오히려 뭐 이러셔도 돼요. 어차피 한두 달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끝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3월에 보았듯이. 그러면 아예 그냥 시세를 꺼놓고 쳐다보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는 점도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아침은 제가 답을 드린 게 아니고 고민을 같이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2월 한 달도 같이 파이팅 하시죠. 그러면 이따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